자, 1학년 여러분, 자, 2차 시 왔습니다. 11번부터 가볼게요. 자,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뭡니까? 규칙적으로 배열되었던 것이 좀 덜 규칙적으로 갔어. 그렇지, 녹았다, 융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반대죠. 응고, 엉겼죠? 달을 볼게요. 기체였던 애가 고체로 바로 왔어요. 이거 승화죠, 승화. 라도 그러면 당연히 승화가 되겠습니다. 서로 여기는 고체고 요놈은 기체고 요놈은 액체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 많은 액체가 기체가 된 거니까 얘는 기화라고 하고요. 바는 기체가 액체가 됐으니까 액화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을 알아야 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거냐? 이쪽 승화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이쪽 승화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좀 엉겨 있네요. 요렇게 된 승화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요렇게 간 승화 이쪽이 위에 거군요. 요게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고요. 요렇게 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요렇게 되면 방출하고. 그죠? 요렇게 되면은 방출하고 요렇게 되면은 흡수하고. 요런 거 이게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내용을 기억하는데 교과서 내용에 다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그림으로 잘 머릿속에다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게 무엇이 옳지 않은가 가봅니다. 지금 가 과정이 뭐냐? 융해인데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겠죠? 고체가 액체가 되면 활발해지겠죠. 다 과정에서 입자 사이에 인력, 자, 다가 이건데, 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다가. 기체가 고체로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인력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야 되겠지. 고체가 규칙적으로 배열돼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인스턴트 커피 제조. 인스턴트 커피 제조는 뭐와 관련되냐면, 동결건조법이야. 동결건조. 일단, 얼려. 그럼 고체죠, 얘가. 그래서 건조하는데 건조를 그냥 아예 말려버리는 건데 얼음이 바로 기체인 수증기로 날아가 버려. 이거 뭐 승화죠. 고체를 승화시켜서 바로 기체로 만드는 걸 우리는 동결건조법이다. 그래서 이게 낮은 압력이 좀 낮아지면은 낮은 온도에서 막 이게 끓어버려가지고 기체로 날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동결건조법. 이거 인스턴트 커피 제조 또는 스프 만드는 거 관련된 거는 고체를 바로 기체로 승화시키는 라가 되는 거다. 라이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일단 승화니까. 그 다음에 가라바 융해. 라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 바 가라마냐 갈라마 기화되는 거. 융해 승화 기화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야. 흡수하니까 얘네들이 멀어지는 거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맞나요? 멀어지겠죠?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자꾸 멀어져.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네요. 그럼 다 맞는 설명인데 지금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 나바 가마 바 처음인데 라가 두 번 들어갔어. 이게 언어가 하나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라가 아니라 굳이 쓴다면 뭐를 써야 돼? 다를 써야 되겠네. 다. 그죠? 그래야 입자 배열이 좀 더 규칙적으로 이게 열에너지 방출하면서 규칙적으로 되는 거. 5번이 지금 현재 라 때문에 틀린 거예요. 라 때문에 틀려. 나가 아니라 라 때문에 틀렸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12번으로 가볼까요? 자, 12번 왔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상태 변화의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젖은 빨래를 널어두면 마른다. 승화 아니고 기화. 겨울에 처막 끝에 고드름이 생긴다. 물이 자꾸 고드름으로 되려면 응고. 얼음을 손바닥 위에 놀려 놓으면 녹는다. 융해.
녹는 거 융해. 얼음물이 든 유리컵 바깥 표면이 뿌옇게 흐려진다. 액화. 요건 맞는 설명 같죠? 그렇죠? 액화. 나프탈렌은 승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나프탈렌이 고체인데 바로 기체로 승화되면서 나프탈렌의 고체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마치 드라이 아이스하고 비슷하죠? 다 틀렸고요. 요거는 지금 4번이 정답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13번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13번 왔는데 물의 가열 곡선이래요. 20 몇 도에서부터 가열했더니 쭈르르 올라와서 여기가 몇 도냐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서부터 17분이죠. 17분 때부터 여기가 온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물이니까 이건 액체였는데 액체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일정할 때가 있죠. 여기가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어. 상태 변화하는 거고 우리는 100도를 끓는 점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이다. 요거는 지금 당연히 맞는 설명이고요. 16분이 아니라 17분서부터 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가야, 그렇죠, 기화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이게 기화열이에요. 기화열을 흡수해 가야 너 수증기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흡수한다. 이거 맞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억 디귿을 골라서 우리는 1번으로 정답을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joi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4번으로 가볼까요? 자, 14번 왔는데 그래프는 고체 물질이야. 그냥 여기다 고체라고 써야 돼. 출발이 고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멈췄으니까 여기는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어. 요거를 녹는 점이라고 한번 하고 싶어. 녹는 점. 그러다가 여기 다 녹아버리면 여기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때는 액체만 있게 돼. 다시 여기서는 액체와 끓기 시작하니까 기체가 공존해. 그래서 요거는 끓는 점이야. 여기서는 다 끓어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오로지 기체만 있어. 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4번 한번 가볼게요. A 구간에서 물질이 응고된다. 정답 두 개는 없는 것 같긴 해. 응고되었다. A 구간에서 물질이 응고되었다. 이렇게 하면 맞게 돼요. 근데 이게 응고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응고라고 하는 거는 요거 맞다고 해야 되나요? 응고되은 거니까. A 구간에서는 물질이 응고된다. 그쵸? 얼어야 되겠죠. 이것도 맞다고 해야 되겠네. 응고되었다, 응고된다라기보다는 된다, 되었다 이게 맞겠죠. 일단 이것도 맞는 걸로 일단 체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 구간의 온도는 끓는 점이다. B 구간이 아니라 D 구간입니다. 끓는 점은 C 구간에서 고체와 액체가 함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건 B 구간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 많으면 D 구간의 온도가 높아지진 않아요. 끓는 점이 높아지진 않고요. 가열 시간이 길어질 뿐이에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E 구간에서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가장 많다. 이거는 기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우고요. A 구간도 사실은 이제 뭐 정답 두 개니까 굳이나 한다면 응고된다. A 구간에서는 어떤 물질을 넣어도 다 응고돼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응고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간 거죠. 지금 이건 이렇게 의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1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5번 왔습니다. 15번. 자, 15번 왔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이 내용 우리가 했어요. 그죠? 창의적 사고력. 자, 고대 로마에서는 물에 젖은 잔디, 그러니까 물이 증발합니다. 증발할 때 주변에서 기화열을 가져가요. 그래서 주변 어디? 바로 실내 공기들은 시원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 액화열과 관련이 없어요. 기화열이에요.
물의 상태가 변할 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요거는 맞는 설명 같죠? 시원해지는 거니까. 공기에서의 열을 다 뺏어가서 그렇습니다. 물의 상태가 변할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틀렸습니다. 물이 주변 공기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날아가 버리니까 주변이 바로 시원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 물놀이 후 물에 젖은 채로 있으면 물이 증발하면서 내 몸의 열을 가져가 걔네가 추워지는 거야. 똑같은 원리죠. 니은, 리을을 고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16번으로 가보실까요? 자, 16번 또 나왔습니다. 고체, 기체, 액체.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된대. 승화인데 A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열을 흡수해야 돼요. B는 똑같이 승화인데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C는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녹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융해라고 하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액체가 고체가 된 걸 우리는 응고라고 말하고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방출. 열 에너지라는 말을 내가 안 썼습니다. 여기 방출하는 고르는 거예요. E는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이거 기화라고 하고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F는 기체가 액체가 된 걸 우리는 액화라고 말하고 이거를 우리는 방출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 방출만 한번 골라볼게요. 방출 B, 방출 D, 방출 F, VDF. VDF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5번에 있군요. VDF 이렇게 5번을 체킹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16번 가보실까요? 16번이 아니라 17번으로 봤죠. 자, 그래프는 물을 냉각했다. 자, 물은 액체인데요. 액체에서 냉각하려면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계속 방출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다가 열 에너지를 방출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는데 액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구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는 점이라고 하죠. 어는 점. 상태 변화하는 거. 온도. 여기를 바로 온도 이렇게 쭉 가면은 어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봤는데 요거 마저 할게요. 액체가 고체가 됐으니까 C는 다 고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A 구간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요거는 맞는 설명이죠.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B 구간의 온도는 얼음의 녹는 점과 같다. 이게 어는 점이 결국은 녹는 점과 같다. 0도씨.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A 구간보다 C 구간의 부피가 크다. 오, 물은 얼면 부피가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이야.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데 물이기 때문에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자, C 구간에서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강하다. 붙어 있잖아. 다닥다닥 붙어 있어. 고체가 됐다는 얘기는 응고됐다는 얘기니까 응결이 아니고 응고됐다는 얘기니까 바로 붙어 있어. 인력이 강하다.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다 맞는데 5번이 정답인가요? 자, B 구간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다. 정답 5번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 일정한 건 맞는데 습수가 아니라 방출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18번으로 가볼까요? 자, 18번에 오니까 물질 상태 변할 때 방출하는 열 에너지 방출해야 된대요. 천천히 가볼게요. 기온이 높은 날 도로에 물을 뿌린다. 물을 뿌리면은 이 물이 증발해 갈 때 흡수해서 날아가니까 시원해진다고 그랬죠? 이거는 아닙니다. 방출하는 걸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니은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후덥지근이 뭔데? 열 에너지를 내가 방출하기 때문에 후덥지근한 거야. 후덥지근이라는 얘기는 수증기가 액체인 물방울로 바뀌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바로 액화열 방출이에요. 니은은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티귿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해진다.
이건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가니까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이건 흡수예요. 방출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요놈은 고체가 액체로 녹으면서, 얼음이 물로 녹으면서 주변에서 융의 열을 흡수하는, 융의 열을. 리을 가볼게요. 오렌지 나무에 물을 뿌려 오렌지의 그 어는 점보다는 물이 어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물이 먼저 얼면 얘가 얼 때 응고열을 방출해요. 그래서 오렌지가 얼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바로 방출하는 거를 이용한 거죠. 또 하나 있었어. 우리 교과서에 보면 뭐 이글루 안에 물을 뿌리면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해서 좀 그 이글루 안에가 따뜻했다. 뭐 이것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핀, 액체 파라핀이 굳을 때도 열 에너지를 방출했었어요. 자, 미음을 볼게요. 아이스크림 포장할 때 드라이 아이스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 갑니다. 얘는. 그래서 주변을 시원하게 하고 녹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다 틀렸고 니은, 리을을 고르니까 우리는 방출하는 거는 3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19번으로 가볼까요? 자, 19번 왔죠? 더운 여름날. 덥죠? 그리고 맑은 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온도계 두 개를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부채질을 했다. 부채질을 하면은 이 물이 증발할 겁니다. 나에 있는 것만 물이 적셔 있고 여기 가는 마른 거즈. 증발할 때는 기화열을 흡수해야만 해요. 그러면 물이 자기에서 자기 열을 흡수할 수는 없으니 주변에 있는 건 뭡니까? 온도계라든지 공기 중에서부터 열을 흡수해 가니까 이 주변이 시원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의 온도가 나의 온도보다 높게 나타나야 되는 걸 고르는 거예요. 이거죠. 1번, 4번, 5번은 아니고 이 두 개 중에서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화열 흡수죠. 그래서 2번을 우리가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너무 쉽죠? 어쨌든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20번으로 가보실까요? 자, 우리 20번 왔습니다. 20번은 꼭 알아야 돼요. 사실 실내기와 실외기의 역할이죠. 이거 에어컨디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어컨에서는 실내기에서는 액체인 냉매를 기체로 바꿔줍니다. 그럼 실내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러면 실내에는 공기가 시원해지겠죠.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이 뭐냐면 기체가 돼서 가는 건데 여기서 실외기에서 기체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요. 기체를 다시 액체로 만들려면 얘는 열을 방출해야 됩니다. 바로 액화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그러면 나타난 변화인데 기억. 여기 실내기에서 일어나는 거야. 실내기. 여기 실내기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액체가 기체가 돼서 열을 흡수한다. 액체 상태의 냉매가 기화된다. 요거 올라야 됩니다. 이 기억은 틀렸어요. 반대로 됐습니다. 이거는 실외기입니다. 이건 실내기고요. 그 다음에 냉매 상태 변화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실내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디귿. 그 다음에 변화하면 열 에너지 방출, 요건 실외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외기 가보면 너무 뜨거워요, 바람이. 그래서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문을 닫아놓으면 안 되고 열어놔야 돼요. 화재 예방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내기에서는 주위 공기가 차가워지는 거. 그래서 에어컨 트는 거잖아요. 주위 공기가. 실내기 주변의 공기가 시원하다 이 말이에요. 요거 미음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주위 공기가 따뜻해지는 거는 이건 실외기입니다. 요것이 실내기고. 실내기만 고르면 니은, 디귿, 미음이 되어서 3번만 정답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